핵심이에요. 핵심. 요 두 도표가. 예, 참 감성지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리했다가 다 없애고 또 다시 하고, 이게 참 그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이게 정리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감정이 이제 하나는 일반적인 감정, 하나는 이제 아픈 감정. 그래서 일반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둘, 넷, 여섯, 여덟 개, 이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첫째는 행동보다 감정에 중심을 두게. 그래서 인식하기예요. 아, 지금 내 감정이 이렇구나. 네.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이 지금 무덤덤해. 그거 왜 그럴까요? 무덤덤하고 뭐 그냥 우울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지금 아무 정보를 내가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정보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아무 정보도 없는데 막 웃고 기쁘고 막 이러면은 이건 이제 미친 사람이죠. 근데 심리 질병 치료가 거기는 감정보다는 행동 원칙을 따라라 그랬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속된 감정, 아픈 감정이 지속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보를 바꿨는데도 이성적으로는 바꿨어. 근데 내 뇌가 기존의 감정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또 이제 뇌의 호르몬이 우울한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지식을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확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아픈 마음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게 익숙해 있는 게 그쪽이 더 강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됐으니까요. 공감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래된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행동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상담자하고 계획을 짰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뭘 하고. 그러면 감정에 매여 있으면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행동의 원칙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 감정의 변화가 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냥 자기를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사는 사람한테 내일 일어나면 여기 오실 때는 반드시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은 그게 숙제니까 할 기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걸 하고 와서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예,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감정보다 이 심리 질병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는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빨리 안 바뀌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동의 원칙을 먼저 따라가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이제 감정이 자꾸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 네? 환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그렇죠. 계획을 짜줘야 돼요, 이게. 자, 인식. 그러니까 항상 그동안에 우리는 항상 뭘 먼저 보냐면은 행동을 먼저 봐요. 나타나는 걸 먼저 본다고요. 제가 왜 저래? 항상 이제 그런 거. 그걸 보지 말고 뭘 봐요? 그렇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그러니까 나타난 행동보다는 감정. 자기 자신도 역시 내가 내 감정이 지금 막 이렇게 차오르고 있구나. 내 감정이 이렇구나. 이걸 이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정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울 감정, 또 뭐 기쁜 감정, 막 즐거운 감정,
또 막 흥분하는 감정, 또 뭐 분노의 감정, 짜증의 감정.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얘가 막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아이한테 네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이제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많이 속상하지? 뭐 이런 건 속상한 감정을 찾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정의 그런 거 흥분된 상태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막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고 그 감정을 존중해줘요. 비록 화를 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감정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감정의 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정의 원인을 도와줘야 돼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먹고 싶은데 안 주니까 성질 난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먹고 싶은 거를 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줄 도구 사용. 그러니까 결국은 본능의 욕구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고, 그 감정을 우리가 치유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본능의 욕구를 찾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도구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 활용, 감정을 다스리는데 기도와 말씀, 이런 게 다 이제 정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다음 밑에는 도표는 아픈 감정이에요. 이거 병든 감정이에요. 심리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대방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친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 치료를 위한 심리적 방법. 요거 우리가 14가지, 그걸 한 가지 더 해서 15가지로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약물 치료, 환경의 변화, 1:1 치료.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 지금 분석을 해서 이 감정이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뭘로 치료를 해요? 존귀함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이 사람이 지금 새로운 자기의 재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0가지 치료 방법. 우리 이제 억압에서 10가지 해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감정을 이제 치료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정과 이제 심리 질병의 감정, 아픈 감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어떻게 형성되죠? 정보에 의해서 감정을 만들어져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감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느 땐가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보면 그냥 마음이 별로 뭐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이거는 뭐 그래요? 왜 그래요? 아무 정보 앞에 자기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가서 운동을 한 바퀴 한다든지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정보가 마음을 좀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또 뭐 친구 만나서 뭐 밥 먹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업무적인 일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실컷 얻어 터지고 오거나, 그러면 실컷 얻어 맞고 오면은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기분 나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노출된 것이 없으면은 내 감정, 기분이라는 것이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덤한 감정이 있다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뭔가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너무 흥분돼 있다 그러면은 그 감정을 어떻게 식혀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는 거죠. 감정이란 어떤 것들에 대한 느낌이에요. 느낌, 기분. 근데 좋은 감정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나쁜 감정도 일어난다는 거죠. 나쁜 감정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만들기에 노력해야 하고 나쁜 감정은 다스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격을 컨트롤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격을 컨트롤한다. 결국 마음을 컨트롤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감정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감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무기력한 감정이 형성이 돼요. 뭔가를 위해 움직이게 되면 그것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정보들은 다양한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정보에 의해 만들어져요. 아, 그냥 난 피곤해 지금 다 귀찮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감정은 지금 뭐예요? 피곤한 감정이에요. 이 피곤한 느낌, 피곤한 감정은 왜 오는 거예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온 겁니까 이게? 별로 재미있는 소식을 못 들었거나 내 몸이 피곤하다고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지쳐있다고 하는 느낌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인정해주고, 네가 지금 많이 지쳐있구나. 자기 자신에게 네가 많이 지쳐있구나. 그래, 수고 많이 했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네. 그렇게 위로하다 보면은 눈물도 주르륵 나고, 네. 그래, 좀 쉬어. 어떻게 쉴까? 네. 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위로할 줄 알고 하는 능력이에요. 이 감성지능이라는 게. 네. 자, 전철 안에서의 이야기. 이제 막 엄청 많이 들었죠. 처음에 시끄럽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네,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이들을 뭐라고 나무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위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또 한 가지 따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감정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죠. 안 좋은 정보는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좋은 정보는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요. 슬픈 정보를 보거나 들으면 슬픈 감정이 생기고 무시하는 정보나 기분 나쁜 정보를 듣거나 보게 되면 분노하는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기분 좋은 정보를 듣거나 보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만들어져요. 사실 설교라는 건 뭐죠? 설교. 설교, 성경 공부 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겨. 네, 감동이 와. 그러면 그 정보들이 그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평안한 감정으로, 막 흥분된 감정으로, 막 기쁨의 감정으로 이렇게. 그런데 나갔더니 은혜 받고 문 열고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찌그러뜨려 놓고 가버렸네. 갑자기 그 정보를 딱 대하는 순간에 어때요? 예. 아유, 내가 이 교회 다시 오나 봐라.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뭘 해야 돼요,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집에 오다 보면은 집에 와서 안 좋은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자, 정보의 두 통로가 있죠. 하나는 내부적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의 정보예요. 우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좋은 정보들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성품보다 경험 안 해본 성품이 훨씬 많아요. 잠재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죄성에 대한 정보가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쑥불쑥 떠오르게 되죠. 바닷속에 있는 이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태풍이 휘젓고 가면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둘째는 외부적 정보예요. 이건 이제 살아가는 동안 내 눈, 귀, 코, 입 등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만들어져요. 자, 뱀을 내가 만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만약에 눈을 감은 사람이 뱀을 만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만들어질까요? 그거? 네. 자, 우리가 신레몬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감정이 만들어져요? 네, 신레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예, 벌써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감정을 만들고 신경 조직을 움직여요, 이게. 네. 대화 속에서 감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라는 정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은 그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좋은 말들을 들으면은 감정이 누그러져요.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상대방도 그런 아픔이 있었겠네요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은 느껴지면은 감정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갑자기 막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 세 가지 성격이 있죠. 첫째는 자연적 정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나고 들어오는 정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는 길에서 보이는 현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기분 나빴다, 좋았다. 갈 때 길거리가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갔더니 그냥 상사가 넌 뭐하고 돌아댕겨? 이래버리면은 그냥 엄청 기분 짜증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장이 부르다가 일 잘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또 갑자기 그냥 감정이 또 막 엄청 좋아져. 네. 근데 이제 또 전화가 와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대. 그냥 또 갑자기 감정이 또 어떻게 돼, 이거? 막 슬퍼져. 네. 그걸 조절해야 제대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대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을 뭐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도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이제 막 흥분하는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잘 컨트롤이 안 되면 막 정신없이 막 울어, 막 엄청 울고 막 엄마 입원해 있다니까 이제 막 큰일 났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갑 잊어버리고 오거나 막 손해도 생기고 또 그냥 갔더니 뭐 동생이 와 있으니까 넌 뭐하고 쏘다니냐고 막 또 한바탕 퍼부대니까 또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감정이 막 다양하게 할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할 거냐. 성경은 그걸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 의도적 정보가 있죠. 이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TV가 켜져 있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이거는 뭐예요? 자연적인 정보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니까 그냥 화가 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채널을 돌렸더니 아주 가정적이고 그랬더니 마음이 기뻐졌어요. 이거는 뭐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이든 방송이든 또는 다니는 길 이쪽 길로만 계속 가니까 무덤덤해. 새로운 길을 가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 상대방이 상담하러 온 사람이나 누가 기분이 아주 울적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감정을 바꿔주려면은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줘야죠. 분석해서 상대방의 그런 이해하도록 만든다든지 뭐 다양하게. 네. 생각의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가 나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정적 생각.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자연적 정보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상처를 만든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스스로 좋았던 생각, 아름다운 생각들을 끌어낸다면 이건 의도적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정보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끌어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름다운 생각들.
생각 속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면 부정적 정보, 상처받은 정보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부정적이고 죄성과 상처받은 정보들이 더 강하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정보를 끌어내는 영역을 길러야 돼요. 감사한 일, 고마운 사람들, 꿈과 비전, 성공했던 일, 아름다운 행복의 시간들과 사건들, 의미 있는 일들, 장점을 찾아내서 발전시키기, 말씀 묵상, 주님이 역사하시던 현장과 사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 나 자신의 존귀한 본성들, 우리 생각 속에는 나쁜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거를 꺼내면 이 정보가 감정을 바꿔주죠. 그래서 건강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환경이나 상황의 정보를 바꿔줄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책들을 보거나 다른 취미 생활을 만들거나 다른 일을 해보거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해보거나 삶의 패턴, 먹고 마시는 것, 운동, 자고 일어나는 것 등 새로운 환경들은 내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이 새로운 정보들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바꿔주고 감정의 변화는 아픈 마음을 치유합니다. 세 번째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보.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죠. 이유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자, 요셉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이론은 심리학자 아론 벡이 인지장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도 뭐예요? 결국은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기분 좋은 또 어떤 새로운 체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똑같이 군대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어떤 사람은 군대에 그러면은 막 불안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 그러면은 그래 가서 준비하고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가정이 안 좋으면은 자, 아유 나는 왜 맨날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해석의 차이예요. 이게 해석의 차이.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들이 온다. 델마 톰슨의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해석을 다르게 하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진흙탕만 쳐다보고 있었구나. 하늘의 별을 보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장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이제 감정을 만들어내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해석을 그래도 자기는 이 환경 속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우울증 내지는 뭐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찾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자, 두 가지의 감정 영역. 감정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순간적인 감정. 이게 순간적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그러면 하나는 순간적 감정, 하나는 지속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은 지금 팍 일어났다가 금방 또 바뀌는 거고, 지속적 감정은 그 감정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은 대화 속에서나 어떤 상황 앞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분노, 절망, 짜증, 슬픔, 좌절, 무기력 등 많다. 조금 전까지 기분 좋게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잔소리하니까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반대로 기분 좋게 퇴근했는데 집에 들어오니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아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역시 분노와 짜증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감성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낮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감정을 얼마나 빨리 스스로 해소시키고 컨트롤하고 격려하고 해서 분해시켜서 없애버리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잠깐 기법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는 잠깐 멈추는 거죠.
흥분해서 나가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받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기 위해 15초 정도의 심호흡을 하는 거죠. 먼저 화가 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잠시 멈추고 5초씩 3번 정도. 이런 것도 순간 감정을 늦추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잠깐. 자기 스스로가 이런 훈련을 계속해요.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좀, 빨리 나간다. 느긋한 사람은 좀 덜한데, 이게 뭐, 급한 사람은 막 시속 150km로 달리는 사람은 그냥 누가 제재할 틈도 없이 확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잠깐이라고 하는 틈을 마련하는 거. 야고보서 1장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 하는. 그럼 순간적으로 뭔가 이 자기를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자기를. 예. 잠언 15장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을 하고 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이걸 했을 때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닐까? 이게 최선의 길인가? 그런 실수를 덜 하는 거죠, 이게. 잠깐 동안 생각해 보자.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지? 저 사람이 왜 이러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 좋게 하자. 부드럽게 하자. 그래봐야 나만 손해야. 분노는 내 뇌를 째그러들게 만든다. 그래, 이럴 때 제대로 멋지게 대응해 보자. 이때 표현할 수 있는 공감은 뭐지? 네. 이런 공감을 지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감성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안 싸웁니다. 항상 공감해 주니까. 네. 웃으면서 그의 속상함에 공감을 해줘. 그렇겠네. 정말 속상하겠네. 아, 미안해요. 제 잘못이 큰 것 같아. 다음 단계로 가면 최고수가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고, 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진심으로 뭘 도와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이거 감성지수가 대단히 고수예요, 이 사람은. 순간적 감정 앞에서 흥분하지 말고 고수가 되어보자. 순간적 감정 앞에서 종노릇하여 그대로 행동함으로 많은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잠깐 기법을 활용하여 호흡 한번 하고 냉정을 기해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자기를 더 높은 인격자로 만들고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또 이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인격자로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되죠. 이제 사람이. 네. 자, 여기 친절과 미소 이야기도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 심리학자가 택시 뒷자리에 타고 가는데 뭐예요? 끼어드는 사람. 그럼 보통 누가 성질을 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탄 택시 기사가 창문 열고 욕을 바가지로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끼어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웃고 손을 흔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충격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뒷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아요. 절망감, 분노, 짜증, 우울함 같은 쓰레기 감정을 가득 담고 돌아다니거든요.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히 그걸 쏟아버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얼토당토않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고는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전보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운전사가 이 말 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성 지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사람은 다 아픈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게 쏟을 때 내가 받아주면 된다.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있죠. 네, 그래서 감성 지수를 높이는 데는 평안에 예비한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죠. 자, 똑같으면 져요. 단수를 높여라. 상대방이 분노할 때 같이 받아치지 말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보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유순한 말이 뭐예요? 경청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 미안하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유순한 말들이에요. 네. 자, 다스리지 못한 감정 행동의 결과,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은 많은데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분노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죠.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분노 때문에 깨지고, 인간관계가 분노 때문에 파괴되고, 때로는 분노는 살인을 불러오고, 분노 때문에 고혈압이 오고 심장병이 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어느 월요일 아침 행크는 꽉 막힌 도로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있다. 회사의 지각이 이렇게 뻔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행크는 경적을 울리고 그 차 운전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잠시 뒤로 또 다른 운전자가 끼어들게 했을 때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그 차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곧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행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무실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지금 경찰서로, 감옥으로 갔어, 지금. 유치장으로. 참,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감정이 그런 이제 경찰서라는 새로운 정부를 맞닥뜨렸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감정으로 변하겠어요? 그렇죠. 후회의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후회의 감정. 내가 그걸 왜 그래가지고, 예? 그런 감정을.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를 많이 합니까? 승리의 고백을 더 많이 합니까? 네. 대표 기도들을 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보통 회개를 많이 해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하고 이번 주간도 말씀을 우리가 승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근데 사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은 다 이기라고 했지 맨날 지고 와서 회개하라고 할 게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훈련을. 그러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막 화나게 만들었는데 공감을 한번 딱 해주고 나면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엄청.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항상. 지고 후회하고, 또 지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게.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차가 딱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야구방망이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크나이프 들고 나오나요? 자,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그때는 막 끌어오는 분노가 확 일어나니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네. 애지간히 급한가 봐. 네, 그때는 네, 물병을 옆에다 들고 다니면서 일단 물을 한 모금 마셔요. 그리고 네, 바빠서 저렇구나. 네, 저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자꾸 훈련하면은 괜찮아져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감정이 분노를 일으켜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네. 자, 빈대떡 먹다가 채널 때문에 싸워가지고 자살한 사람. 순간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심호흡하고 아니면은 채널을 바꿔본다고 그럴 때 그렇게 하라고. 아니면은 아예 테레비를 하나 더 사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하나 놔. 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컨트롤 했더라면 참, 네. 격분의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화는 화내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든다. 화를 내므로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고립이에요. 고립. 분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분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주 많죠. 분노의 감정. 감정 중에도 이 분노의 감정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신도 저주받은 자 됐고, 모세는 분노 때문에 옆사람 죽이고 40년 뒤에 다시 분노가 폭발해 사명을 내려놓았고,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실패자가 됐죠. 분노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낸다. 예수님 역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한순간에 화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자, 분노에 대한 의학적 사실. 네. 서울 백병원 우종민 교수 이야기예요.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다. 분노를 참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가 바로 나 자신이다. 습관적이고 반복적 분노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 분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위는 전두엽.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곳인데, 분노가 일상화되면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충동 조절을 못하고 억제 능력이 떨어져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감정 조절을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뇌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등 다양한 부위로 이루어지는데, 화를 많이 내면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의 뇌세포가 깨지고 결과적으로 뇌가 쪼그라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일단 냉정함을 유지하고 화를 참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노 호르몬은 통상 15초면 사라진다. 이 15초를 견디지 못해 뇌를 다치게 하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알면 화를 좀 덜 낼 거예요. 뭐 화를 팍 냈더니 자기 뇌가 0.1g이 쪼그라들어. 눈으로 보여지면은. 네. 그 다음 분노하는 버릇은 뇌에 자동 저장된다.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무조건 남 탓하고 남의 행동이 고의라고 단정짓는다. 걸핏하면 무시당했다며 시비 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 가서 쉽게 화를 내고 타인에게도 적대적으로 대한다. 화를 내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다. 어느새 화나는 쪽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습관이 몸에 밴 거다. 화가 나면 뇌신경이 흥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온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두근거리며 호흡이 가빠진다. 여기까지는 정상이다. 그러나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분노 중독에 빠지면 신경계통이 남들과 다르게 변한다. 사소한 자극에도 교감신경계가 강한 흥분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장애 같은 질병을 겪는다.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뇌세포에도 손상이 온다. 뇌세포가 깨지면 뇌가 위축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뇌세포와 바꿀 만큼 그 일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자, 윌리엄 레드포드 박사. 공격적인 경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공격적인 화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통계학적 사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법대생들은 A그룹, B그룹 나눴는데, A그룹은 분노를 잘하는 사람, B그룹은 화 안 내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연구했다. 그리고 이들을 25년 동안 추적해 본 결과 분노를 잘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9배나 높았다고 한다. 자, 성경의 경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분노가 가져오는 나쁜 결과들을 설명한다. 자,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는 다툼을 가져오고 결국 피차 멸망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분노다. 망하고 싶거든 늘 분노하고 살아라.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내서는 안 된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분을 내었다면 더 이상 진전시키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품고 있어도 안 된다. 분노는 독약과 같다. 안에 독약을 품고 살면 죽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쏟아내야 한다. 중요한 건 분노를 해소시키는 방법, 쏟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마치 지뢰를 그냥 폭발시키면 사람이 죽지만 해체하면 안전하다.
분노로 인하여 이 같은 나쁜 결과를 가져와 본 일이 있는가? 분노를 조절해서 유익을 본 일이 있는가? 아마 많이들 있을 거예요. 물론 순간적 감정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다. 우울감, 무기력, 두려움, 공포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 이런 순간적 감정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적 감정 앞에서 흥분하거나 종이 되지 말고 고수가 되어보자. 순간적 감정 앞에서 종노릇하여 그대로 행동함으로 많은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잠깐 기법을 활용하여 호흡 한번 하고 냉정을 기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자기를 더 높은 인격자로 만들고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속되는 감정이에요. 아픈 마음 치유교실은 G7 프로그램 15권. 순간적인 감정은 잠깐 뒤에는 사라지지만 지속되는 감정은 오래 갑니다. 나쁜 감정이 지속되면 관계가 깨지고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픔, 심리 질병이 발생을 해요.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심리 질병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좋지 않은 감정들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발생한 나쁜 감정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누적된 감정들이 밖으로 노출되는데 이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분노나 기타 감정들을 반드시 신속하게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죠. 자,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마음의 병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우리가 늘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다루게 됩니다. 이름 짓고 분석하기, 의지 갖기, 목표 세우기, 자원 찾기, 실행 점검 기억, 계획, 선포 실행, 점검 보완, 보상, 장점 강화, 목표 성취, 새 비전. 이거를 뭐 꼭 이 순서대로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앞으로 가고 저게 뒤로 가고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자연스럽게 다 섞이면 됩니다. 이게 보상, 뭐 잘하고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줘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자, 먼저 아픈 마음의 정체를 찾아서 이름 붙이고 그 다음 분석. 분석은 이제 1차, 2차, 3차 분석까지 했어요. 1차 분석은 뭐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동기가 뭔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분석은 그 사람의 주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남편이 이제 그 1차 분석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고 2차 분석은 남편의 삶을 분석을 하는 거죠. 했더니 벌써 서너 살 때 엄마를 잃고 이제 계모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외톨이로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면은 그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내면 속에 우선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버림받지 않을까. 이게 지금의 아내한테도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만들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항상 쫓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분노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폭발을 못 시키다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충분히 긍휼한 마음도 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이제. 그 다음에 3차 분석은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분석을 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의지.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질문. 이게 삶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계속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목표 세우기, 자원 찾기. 그것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 버려야 할 장애 요원들. 실행 계획, 점검 계획 짜기, 선포하고 실행하고, 환경의 변화 만들고, 장점 강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과 축하로 강화시켜주고, 목표 성취.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면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아픈 마음 치유교실 책을 줘서 읽고 그거를 이제 한 장씩 같이 나눈다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치료와 상담이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걸 같이 공부를 지속을 한다든지 내가 계속 못하면 이제 딴 사람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바꾸기 위한 훈련을 해라.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러므로 어떤 정보를 대하는가는 아주 중요하다. 정보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순간 감정이든 지속된 감정이든 그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순간 감정이든 아니면 지속된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졌다면 환경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굴 만나든 상담을 하든 책을 읽든 뭘 하든 새로운 정보. 근데 보통 아픈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은둔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34페이지. 요 두 도표가 감성지능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김상석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김상석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 나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 감정을 보면은 그 감정이 그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그 감정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원하는 본능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 도와주면 자연히 감정은 식어지고 해체돼요. 이게 감정을 나타나는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 감정은 더 악화돼요. 네. 애가 학교에 와서 계속 화를 내고 그러는데 엄마가 왜 화를 내냐고 자꾸 따지고 묻고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 감정의 소리를 들어주고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혹시 말해줄 수 있겠니? 감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계속 또 따져. 그러면 이건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더 막 화를 내면서 입을 벌리게 만들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이게 무지한 행동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자, 여기에 일반적 감정 다루는 거, 항상 행동보다는 뭐에다 중심을 둬요? 감정에다가 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항상 봐야 돼요.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손과 발에서 나오는 행동보다는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감정을 봐야 된다. 감정을.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 감정을. 네. 감정을 봐야 돼요. 네. 저 사람이 지금 막 힘든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것이. 네.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피곤하고 힘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행동을 하니까. 도대체 간밤에 뭘 했는데 그렇게 그냥 맨날 졸고 앉았어. 이거는 뭐예요? 나타나는 행동을 내가 지금 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감정을 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곤해하고 하는 행동을 인정을 해줘야 돼. 많이 피곤한가 보다.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래, 좀 쉬는 게 좋겠다. 뭐 도와줄 거 없어? 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이해하고 또 간밤에 도대체 뭐 했는데 또 너 게임 12시까지 했지 또. 막 이러면 이제 이거는 싸우자는 거고, 네.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좀 쉬어. 그래. 뭐 엄마가 혹시 도와줄 거 있어? 네. 이거는 이제 감정을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째 뭐예요? 감정을 인지하라. 감정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이름 붙여라. 세 번째는 그 나타나는 행동,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를 인정하고 존중해라. 마음에 안 들지만은 지금 상태, 감정이 그래. 그러니까 그 감정을 존중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정의 소리를 경청하는 거예요. 난 아파. 겉으로는 화내는데 속으로는 감정은 난 아파. 이걸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을 도와줘야 돼요. 감정을 돕는다는 건 뭐예요?
그 감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찾는데 그 밑에는 5가지 본능, 이거를 찾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도와주기 위한 도구, 영성. 그리고 이제 아픈 감정은 우선 감정과 친해져야 돼요. 요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한 심리적 방법 15가지. 그 다음에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약물치료, 환경치료, 1:1 치료, 10가지 단계적 치료. 이런 과정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도표는 우리가 이 책을 끝내기 전에 꼭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 6가지. 네. 아시겠죠? 8가지와 6가지를 합치면 몇 개가 돼요? 14개. 그래서 8가지. 일반적 감정. 그래서 감정, 이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감정을 느끼기 위한 노트를 우리가 한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아, 지금 내 감정이 이렇구나. 그 분석해봐. 이 감정이 왜 생겼지? 이런 거. 네. 할 수 있습니까? 어째 영 대답들이 시원찮네요. 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네. 휴식하는 동안에 식사 몇 시에 하면 되죠? 5시간. 네.